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 대응을 촉구하며 함흥차사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곧바로 사과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인데요. 문제는 해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의 3자 회담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생각이 다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전남도 대응을 촉구하며 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죄송하다 했지만 질의 답변 중에 한 말이기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한 겁니다. 우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안 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광주시 사과에 대해 전남도는 다소나마 무안 군민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사과를 주고받으며 당장 갈등의 표면은 봉합됐지만 광주와 전남이 각기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됐습니다. 먼저 광주는 3자 회담에 회의적입니다. 군공항 특별법을 만들고 전남과 합의하고 3자 회담도 해봤지만 진전이 없단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안팎에서 힘을 합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줄탁 동시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민주당이 줄탁 동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새 단체장이 속한 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3자 회담 등을 통해 무안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라도 계속 협의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군수와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이 의기투합해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무안공항을 지나는 호남 고속철도 2구간 완공 지연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가 광주가 정한 연말 마감 기한인 데드라인 설정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조화 속에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싹쓸이하며 12번째 우승에 9분 응선에 도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코칭 스태프의 선택이 빛을 발했는데요. 1, 2차전 승리의 원동력과 대구 원정길의 전망을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전 6회 초 무사 1-2루 위기. 비록 이틀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초 생각했던 구원투수를 전상현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경기는 물론 시리즈 전체 흐름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초보답지 않은 결단과 용병술이 빛을 발한 겁니다. 2,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투수 코치하고 얘기해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를 기록한 삼성에 장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타선이 때려줘야 할 때 집중력을 발휘한 점도 2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기아 투수들은 삼성의 안타를 12개나 맞았지만 집중타나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고 3점만 내주는 효율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가 안 나왔던 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장타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2승을 안고 대구 원정길을 떠나는 기아는 그래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전 특성상 한 경기를 내줄 경우 또 어떤 상황에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2번 제패한 경험이 있는 양현종 투수 역시 그 점을 우려하며 최대한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1, 2차전을 통해서 불펜에 이미 삼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거듭 확인된 만큼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불펜진의 강력한 구위로 경기를 매조지한다는 구사입니다. 컨디션 좋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바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다만 1차전에 3개, 2차전에서도 2개의 실책을 범한 만큼 수비의 집중력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DNA를 간직한 호랑이들이 2연승으로 우승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12번째 우승을 향해서 3, 4차전 대구 원정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달 개막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86일간의 대장정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만 명의 관객이 전시를 관람했고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 인연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터널 같은 통로를 지나는 동안 나이지리아 어느 도시의 온갖 소리들이 귓전에 부딪힙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의 첫 번째 섹션인 부딪힘 소리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섹션 주제는 겹침 소리. 벽면에 그려진 오선 악보에는 음표 대신 폐기물들이 걸려 있고 버섯 모양의 조형물도 재활용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의 관계성에 주목한 이 작품은 인기 있는 포토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생들도 호기심 있게 작품들을 많이 관찰했고 이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서 좋았고, 또 좋은 작품 앞에서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사진도 찍고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태초의 지구를 은유한 이 작품은 세 번째 섹션 주제인 처음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알 모양의 유리 전구와 조형물 안에 담긴 미생물은 생명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부여의 군남지라는 연못에서 실제로 채취해온 그런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또 이렇게 배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본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3개 섹션의 소제목, 부딪힘 소리와 겹침 소리, 처음 소리는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지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또 창설 30주년 전시를 기념하는 시를 지어 전시 도록에 여는 글로 실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한강 작가가 자신의 시를 직접 낭송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깨어난다. 다시 눈을 뜬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산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달 7일 개막한 올해 전시엔 지금까지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30여 개 해외 언론이 광주 비엔날레를 취재해 보도했고 유력 매체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양림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국가관 성격의 파빌리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6일간의 대장정에서 이제 반환점을 돈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 측은 이번 비엔날레의 많은 부분에서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 인연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8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한강 작가의 인연을 송정근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설명해드립니다.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의 인연은 2016년 제11회 광주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비엔날레 측이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 작가가 이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이 주제가 된 소설 소년이 온다를 낭독했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2022년 베니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에서도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소년이 온다 6장 제목인 꽃핀 쪽으로가 특별전 제목으로 차용됐고 한강 작가와의 온라인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을 베니스에서 했었는데 그 제목을 소년이 온다 제6장 꽃핀 것으로 이걸 그대로 저희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한강 작가가 3번에 걸친 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18이라는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5.18의 아픔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태동된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정신을 문학으로 표현한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강 작가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예술적 본질에 대한 탐색 등이 비엔날레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모태가 됐던 광주 정신, 그러니까 민주 또 인권 평화 이 정신, 그 중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이런 소설을 쓰셔서 인류가 마주한 고민을 미술로 풀어내는 비엔날레, 광주의 슬픔을 언어로 풀어낸 한강. 다른 듯 닮은 듯한 모습이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집터를 매입해 북카페로 꾸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광주 북구 중흥동 집터를 매입하려고 현 소유주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소년이 온다 북카페 등 한강 작가의 수상을 기념하고 책 읽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현재 광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요. 광양 시민들이 국보를 찾아오자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꽃 받침돌 위로 2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보 103호 광양 중산성 쌍사자 석등입니다. 이 석등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처음 옮겨진 뒤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현재 광주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위해 본격적인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지역민 5만여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을 전달한 자리에서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이전하는 데 대해 반환 조건만 충족된다면 긍정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과거처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 문화재가 제자리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에는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광양시도 중산성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성공적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준비 사업들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석등의 원위치를 찾기 위한 시굴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사찰과 석탑, 석등의 공간적 관계 등에 대한 학술 조사를 통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까지 모두 마친 뒤 내년까지 박물관 건립 등을 포함한 보존 관리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이러한 용역들이 오늘 학술조사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 중흥 쌍사자 석등. 지난 1992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 시도되고 있는 광양 중산성 쌍사자 석등 반환 사업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